네, 오늘 모신 분은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자기가 돌봐오던 환자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서 불의에 정말 참담하게 희생된 정신과 의사분이셨죠. 임세원 서울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교수 의사분. 그분 발인이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지금 뭐 연초 시작되자마자 너무 큰 뉴스들이 막 터지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부여하는 뉴스 가치나 주목도와는 관계없이 저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질적 변환을 하는데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보여준 의연한 태도, 이런 것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고 나서야 제도 개선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은 너무 후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야만에 가깝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없애나가는 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임세원 의사 관련해서 정신과 전문의시고, 같은 정신과 전문의시고, 아주대 의대 정신과 교수를 했고 국립공주병원장을 거쳐서 현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영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제가 소개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발인식 얘기는 아실 거고요. 바로 얘기 들어가죠. 네. 우선 고 임세원 선생님께 애도를 표합니다. 예. 그 환자에 의한, 꼭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의료진 전체와 내원하거나 입원해 있는 환자 전체, 그 환자들에 의한 의료진 피해 실태에 관한 통계나 자료, 이런 게 좀 공식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리고 우리가 논의의 기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통계가 좀 있습니까? 지금 세분화돼서 이제 환자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폭력을 따로 분류한 자료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냥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폭력 사건에 대한 거는 경찰청 자료가 있습니다. 아, 저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응급실에서의 행패, 그래서 신고받고 112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한 여러 가지로. 그 대체로 보면은 오히려 다른 뭐 PC방이라든지 혹은 뭐 유원지라든지 혹은 일반 공장 이런 데보다 결코 적지 않게 더 많다고 되어 있어요. 병원, 의료기관에서 나는 사건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폭행이 약 한 1000건으로 해마다 계속 보도가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강력 범죄가 몇 건이냐 하는 거 분류는 경찰청의 자료를 좀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적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그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보건복지부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사들의 권익과 대변하는 의협에서도 이런 것은 관련 통계가 없다는 건 저도 사실 좀 뜻밖이었는데 당연히 마련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뭐 숙제가 생긴 거겠죠. 외국 같으면은요. 외국에는 특히 미국적 자료를 보자면은 그냥 일반 기업체하고 의료기관 얘를 비교해 보면 약 10배, 9배에서 10배 정도의 폭력, 그러니까 직장 폭력이라고 하죠. 그게 의료기관이 일반 기업체보다 10배가 높습니다. 미국이요? 미국 통계입니다. 그거 왜 그런가요? 가만히 있어봐. 일반 기업은 그냥 사무실에 모여서 자기 일들 하니까 폭력이 일어날 게 별로 없는데 의료기관은 밖에서 오는 환자들과 대민 접촉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미국 쪽의 통계를 보자면은 뭐 훨씬 더 공공성이 강화된 쪽일수록 더 많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한 9배에서 10배 잡으니까 결코 한국 의료기관만 많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어쨌거나 뭐 한국에만 유독 있을 거라는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지만 의료기관에서의 폭행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도되어서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터진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만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전혀 없다가 이렇게 살인까지 이르게 된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의 강도가 충격적이고 높았다 뿐이지 계속 맞습니다. 있다 이런 얘기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 뭐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부에서 의료진 대피 공간 확보를 해야 한다. 또는 병원 내에 안전 요원을 배치해 놓고 의사가 위급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달려올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춰서 나쁠 거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은 아니지 않나요? 그거는 해결책이라기보다 선행돼야 될 조건이죠. 기본적인 그 의료기관만이 아니라도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고, 뭐 은행이니 뭐니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한 어떤 안전장치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근데 현재까지는 의료기관을 그러한 곳으로 인식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은행에는 권총인가 가스총인가 찬 청원 경찰도 있고 비상벨 누르면 캡슨가도 달려오고 경찰도 오는데 맞습니다. 그건 이제 은행 강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돈 안 뺏기려고. 오랫동안 있어 왔던 일이죠. 그런데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인데 막상 그런 건 없었다. 그만큼 우리 인식이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근데 지금 벌어진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거 안전장치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의료기관 자체가 그냥 아무리 개인 병원이라 하더라도 혹은 사립병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사회 공공재라고 하는 공공재산과 그리고 공공장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먼저 뿌리 박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의사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많이 했죠. 아주대학병원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고. 그 정신과. 혹시 말이에요. 뭐 레지던트나 인턴 시절 다 포함해서 술을 꽤 많이 잡숫고 오는 환자도 있습니까? 많죠. 그러면은 뭐 술 잡숫고 기분이 좋게 서로 껄껄 웃고 그러면 괜찮은데 좀 주사를 부리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분들이 뭐 정신과 외래만이 아니라 뭐 일반 다른 과 외래에서도 많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응급실에서는 뭐 그런 당직을 쓸 때 만취자 혹은 주치자 분들이 매우 업무 방해하는 경우를 거의 다 모든 의사 간호사들이면 한 번씩은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참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병원에 큰 병원 대학병원 같으면은 그래도 도움 받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리고 청원 경찰 일부 이제 응급실에는 배치가 돼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신 분들이 와서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도 없으면은 원무과라든지 다른 직원들이 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혹은 어떤 경우는 의료진들끼리 그래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아주 택부족이죠.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 아까 우리가 의료기관에서의 사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신경을 좀 못 썼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막 떠오르는 게 우리 비행기 타려 그러면 9.11 테러 이후로 그게 굉장히 강화된 것 같은데 보안 검색 아주 철저히 하고 기내 난동일 경우에는 승무원이 거의 준 경찰처럼 행동하고 지시 몇 번 해서 어기면 바로 체포도 하고 뭐 몸을 묶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이제 모두가 항공기라는 그 제한된 공간에 밀집해 있는 많은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말썽을 부리는 사람 또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중 집합 시설인 점에서 의료기관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비행기 수준으로 뭘 해도 되는가? 미국 의료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속 탐지기라든지 보안 검색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병원 있죠. 갈 때요? 그럼 이렇게 삐 하면은 그거 꺼내놓고 가야 돼요? 금속 탐지기는 효과가 있다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번에도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죠. 임세원 의사분을 해치게 된 칼 흉기를 환자가 이미 갖고 왔었다는 거잖아요. 거의 무방비 상태로 갖고 왔던 근데 거죠. 병원에 갈 때마다 딱 해가지고 삐 해서 동전 다 꺼내가지고 번거롭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국회를 방문할 때 국회 방문할 때 다 우리 금속 탐지기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죠. 그건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국회 자체가 공공의 장소고 그 공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이고 하니까 그리고 정부기관 들어갈 때도 다 하죠. 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환자분들에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공공장소로서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의료기관도 은행이나 공공기관, 뭐 주민
센터 같은 동사무소 못지않게 공공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공간이다. 예.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 맞습니다. 비행기 타는 예. 것과 왜 달라야 하느냐 이 말인 거죠. 하나 더 보태자면 학교와 같은 시설도 또한 마찬가지죠. 네. 학교와 의료기관은 공공재로 활용이 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 스쿨 폴리스인가? 예. 학교 폭력이 심하니까 뭐 그런 것도 배치하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처 말씀 예. 듣고 보니까 공공기관인 거 맞네요. 예. 자, 또 근데 논의가 한쪽으로 막 가다 보면 특히 네. 이런 사고가 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히들 겪었던 건데 냄비 근성이라고 할까? 예. 한쪽으로 막 쏠려가지고 우리가 예. 균형 잡힌 시각을 놓치기 십상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정신질환과 과연 범죄 유발 사이의 상관관계 예. 어느 정도입니까? 그 일반적인 어떤 일반인들에 의한 범죄 발생률보다 훨씬 낮죠. 그러니까 비정신질환자. 예.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의 범죄가 예. 일반인들,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의 범죄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낮은데 네. 한 번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정신질환 때문이다라고 몰고 가기 때문이죠. 그건 언론의 보도의 예. 영향 예. 뭐 이런 것도 상당하겠군요. 예, 왜 맞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강서구 PC방 살인 예, 그런 사건도 것도 비슷합니다. 예. 아주 흉악하고 잔인하게 이럴 데 없었는데 조울증을 앓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식의 정보에만 예. 네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신문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형사 사건 범죄의 주 요인으로 정신질환을 바로 지목하는 것은 섣부를 뿐더러 위험한 일이다. 그 자체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하나의 또 테러죠, 테러. 예. 무조건 정신질환이 있다면 그걸 이상한 생각으로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임세영 교수님의 이 사건도 예.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물론 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자체로 정신질환자만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을 포함한 정신과 외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이 비일비재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걸 보고서 네.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 방지, 테러 방지라든지 혹은 이와 같은 응급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법률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꼭 의사만이 아니라 사건이 나지는 않았어도 수없이 많은 간호사들, 예. 의료 기사들이 수없이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했다는 것을 계속 해왔는데 아직도 그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 꼭 사건 나고 나면 예. 법안이 제출된 지 뭐 몇 년째 계류 중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어서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또 국회가 혼날 대목이 있긴 한데 이 선생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고쳐야 할 인식 중에 하나는 예. 조울증이니 뭐 조현병이니 조증, 우울증 뭐 이런 각종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뭔가 대단히 언스테이블해서 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욱하는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민들이 차제의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게 일단 예, 굉장히 중요한 예, 거죠. 예, 정신질환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예. 현재 우리 사회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폭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전보다 폭력에 대한 것이 굉장히 사건들이 더 많아졌고, 예. 그리고 범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예. 그 와중에 같이 있는 것이지 예. 정신질환만으로 부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자연적으로 그 예. 질환 때문에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예. 인식을 좀 고쳐나가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기내 폭력, 비행기 예. 기내 폭력 관련해서 이제 뭐 엄금하고 그렇게 강력한 예. 처벌하는데 의료기관도 그에 준하는 예. 공공기관으로서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이런 예. 말씀하셨는데 환자에 의한 의료진 공격이나 난동 예. 이런 것을 예방하거나 예. 또는 예방 잘 안 되는 수가 있죠. 사실 갑자기 예, 하면 잘 안 됩니다. 뭐 예. 열 도둑, 열 포졸이 한 도둑 네. 뭐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예. 발생했을 때라도 긴급히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우리가 좀 참고해야 할 외국 사례 뭐 좀 들만한 게 있습니까? 그게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강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그 대피 통로와 예. 기본적인 그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 금속 탐지기와 같은 배치, 예.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것이 사람의 배치죠.
사람? 예, 안전요원? 안전요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만약에 공공재로만 인식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현장이죠. 응급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주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는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꼭 어떤 폭력만이 아니라도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위험성이 높다고 돼 있는 곳. 예를 들면 중환자실 혹은 이렇게 정신과 같은 특수 진료가 벌어지는 곳, 혹은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폭력성이 노출될 만한 장소, 예를 들면은 고통이 심한 어떤 그 처치를 받는 장소라든지. 그 쉽게 말해서 무슨 과예요? 그거는 이제 과로 분류하는 것보다 항암 치료를 받는 이런 상황에 위험한 곳이죠. 치료. 의료진이 행하는 치료. 트리트먼트가 환자에게 굉장한 고통을 줄 경우에 줄 수 있는 상황. 돌발적인 반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람을 늘리자. 그 결국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병원이 투자를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개인 병원에만 혹은 사적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촉구하는 것은 국가가 그런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이런 공공재로서 인식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여전히 이제 그 의료인 폭행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법률이 이렇게 제정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권위 의식을 더 강화시킨 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그는 의료기관의 권위를 높이자는 뜻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장소로서의 인식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 이게 미국의 간호사 협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더라도 50개 주 중에 47개가 이게 특별히 좀 더 강화된 법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폭력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일반 폭력보다 강화된 폭력 법률을 47개 주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거의 모든 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우리도 아마 이제 틀림없이 법의 처벌 강화, 처벌 수위를 높이고 하는 쪽으로 얘기가 오갈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쪽에 무언가 시스템을 만드는 쪽과 함께 병행되어야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사고 치고 나서야 나중에 엄벌한들 그게 과연 얼마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은 것 같고요. 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뭐 아까 이제 우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이런 것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차제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점은 당연히 오늘 인터뷰에서 한번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사후 약방문 성격이긴 합니다만 임세원 선생님의 희생을 계기로라도 대책과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이제 뭐 부랴부랴 나섰는데 정신과 전문 의사로서 그리고 현재는 공공의료재단의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의료의 공공성 분야에서도 많은 그 임무, 직무로서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적합한 질문일 것 같아요. 대책을 만드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거는 반드시 담겨야겠다 그런 걸 한번 제시하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그 의료인 폭행 방지에 대한 거,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치료가 우선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 자체가 예를 들면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퇴원한 다음에 이게 계속적인 지속적인 치료가 돼 있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폭력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병이 재발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결핵이 재발을 하든 혹은 암이 재발을 하든 했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애프터 치료를. 그래 되면은 폭력성이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중증 질환자,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중증 질환에 대한 이 지역사회 치료를 강화를 해서 조기에 그 사람들이 퇴원한 다음에 수시로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돼 있어야 하나 질문. 이게 공공성 강화입니다. 하나 질문. 뭐 들어보면 당연히 옳은 말씀인데 치료를 잘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하자는 거는 누구나 다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환자들이 많잖아요. 돈. 나 치료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폭력성이
그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예. 가혹한 치료비 때문에 예. 중도의 치료를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줄이자. 그러신 분들이 만약에 치료를 받다가 네. 자기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아요. 예. 그러면은 어쩌다가 의료기관에 갔을 때 예를 들면 병이 악화됐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예. 보건복지, 사실 복지의 시작은 의료 아닙니까? 예. 안 아파야지. 예. 어느 의사분이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나요? 갑자기 사람은 낸 돈만큼 치료받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고 예.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제가 어느 분 글에선가 책에서 읽었는데 갑자기 또 예. 의대생들 때 배웁니까 혹시 그거? 예, 배웁니다. 예. 한국의 의료가 네. 지나치게 최선성만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뭐 공공성이 있는 공공기관마저도 네. 얼마를 더 벌었니 적지 않니 이걸 많이 따집니다. 서울대병원 뭐 해마다 적자 어쩌고 국감 때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공재로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의료기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료기관은 백화점이 아니에요. 병원으로 돈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국가의 방침 자체가 그거를 보존해주고 정말로 아픈 사람들의 만큼 아픈 만큼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임세원 의사의 희생이 예. 우리한테 의료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점에서부터 되짚게 하는 뭘 던지시는군요. 예. 그런데 방금 지금 예. 말씀하신 거 네, 우리 예.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을 삼성병원 뭐 제일 좋다는 예. 사람들 다 아프면 거기 가고 싶어 한다는 삼성병원 이사장이나 원장이 들으면 속으로 아이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네. 누가 그거 모르나? 근데 당신이 여기 와서 일해봐. 그렇게 되나?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삼성병원 같은 병원도 답변하시겠어요? 병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보다는 최소한 최저 라인에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예.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럼 결국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적 의료기관을 늘리고 예. 그럼 만약에 공적 의료기관을 꼭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은 네. 민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되죠. 거꾸로. 네. 어려우신 분들은 뭐 지금 꼭 기관 병원을 보고 꼭 크게 짓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치료비를 그렇죠. 감면해 준다거나 예. 그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늘리자. 늘리자. 이거죠? 네. 당연히요. 예. 이번에 임세원 의사에게 기습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그 환자도 아마 그 중도 치료 1년 동안 한 번도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아마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치료가 방치가 된 거죠. 그게 경제적 이유건 아니면 환자가 예. 더 이상의 치료를 예. 거부한 거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물론 그래서 사고를 저질렀다고 집결시키는 건 아닙니다만 예. 지금 사후에 놓고 따져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예.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같은 정신과 의사로서 더 충격이 더하. 우리는 뭐 진짜로 전체가 막 네. 지금 너무 행겨하고 있고 또 네. 임세원 교수는 더 자살예방 협회를 통해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남의 일이 아니죠 현재. 혹시 예. 그 평소에 예. 그 고 임세원 의사하고 예. 뭐 교분이 있거나 그런 다 개인적 저보다는 후배입니다만 굉장히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었죠. 예. 오늘 뭐 영문으로 된 자료도 잔뜩 가져오시고 아닙니다. 뭐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한번 읽어봤어요. 예, 제가 그 어제 밤에 지금 녹화 끝났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직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이 인터뷰 관련해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죠? 아닙니다. 뭐 그래서 이걸 편집을 합니까? 나중에. 거의 편집하지 예. 않고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요? 아이고. 만약에 네. 뭐 편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합니다만 편하게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아니 특별한 건 없고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네. 우리 유족들도 이야기하고 하듯이 고인의 뜻에 따라 네. 이걸로 인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더 커지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와 네. 그다음에 정신과만이 아닌 의료기관의 폭력성이 정말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법률적인 제도, 예. 그다음에 기관에 대한 안전 장치, 네. 이런 것들을 의사들만이 아니라 의료인 전체
그러니까 간호사 특히 간호사라든지 간호보조사 분들은 더 위험해 더 위험해 왔고 많이 지금까지 폭력에 노출돼 그리고 왔어요. 사실 좀 병원에 가보면 그분들이 좀 박대를 당한다. 급여는 잘 모르겠는데 예. 힘든 일을 간호사들이 참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굉장히 많이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좀 의사와 간호사 사이도 좀 더 평등해졌으면 좋겠다는. 네, 뭐 그까지는 제가 나가기 좀 힘듭니다만은 의료인 전체, 의료인 전체의 문제로서 봐서 그런 폭력성을 좀 사회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저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직무 분담 이런 거 그까지는 제가 뭐 할 수는 없을 것 그냥 같습니다. 그 느낌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아무튼 좀 사람을 낫게 하고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까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되고 거기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 방문한 환자들도 잠재적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뭐 그 의사만 이렇게 공격을 당했지만 대처가 늦었으면 다른 의료진, 그다음에 옆에 있던 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었으니까 아무튼 공공기관 수준으로 보안이나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인식을 우리가 바꿀 대목이 확실히 있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멀리 와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